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네, 추우면 살이 아파요. 피부로 한기가 막 파편이 돼서 조각이 돼서 막 살에 박히는 듯한 그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나요? 언제부턴가 추울 때 굉장히 아파요. 피부가 아파요. 그런데 춥지 않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좋고요. 햇살도 너무 예쁘고요. 나무들 색깔도 너무 예뻐요. 가을을 만끽하세요. 충분히 만끽하세요. 아름다운 계절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거는 모든 걸 내려놓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인 것 같아요. 주어지는 축복. 가만히 있어도 내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사랑받고 있으나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으나 내가 좌절하고 있으나 내가 성공하고 있으나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나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모든 거를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행복을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존재의 행복이죠.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저는 참 계절을 좋아해요. 계절의 변화를 좋아하고 또 계절이 주는 어떤 그 느낌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봄에 개나리가 막 피어오를 때 햇살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럴 때 막 걸어 다니기도 했고. 네. 근데 여름은 더워요. 네. 하지만 또 여름이 주는 기쁨이 있죠. 가을은 이 화려한 이 색깔들 어떻게 할 거예요?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이 색감을 막 물감에다 막 찍어서 막 온 천지에 발라놓은 듯한 그냥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물감을 찍어서 발라놓은 듯한 그냥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지구의 아름다운 지구의 사랑에 감사하고 각자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하고 있는 신에게 감사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지은 명상록 오늘 함께 읽으려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하면은 스토아 학파 얘기도 했고, 또 로마의 황제 얘기도 했죠. 네. 뭐라고 읽어드릴까요? 잠깐만요. 원래 로마 시대에 그냥 읽어드릴게요. 로마 시대 스토아의 학도로서 로마 황제의 지위에 오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원래 노예였던 스토아의 철인 에픽테토스의 훈계를 명심하여 마음속까지 황제가 되지 않도록 항시 자신을 돌아보고 로마에 있을 때나 게르만족을 치기 위해 진영에 나가 있을 때 자기의 말을 그리스어로 꾸준히 기록하였다. 자기의 말, 자기 스스로 생각나는 것 또는 자기 스스로의 계율 같은 거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여기에는 일체의 것이 끊임없이 생생유전하고 인생도 과객의 일시적 체제에 불과하여 우리가 지키고 인도하는 것은 오직 철학일 뿐 그 철학이 인도하는 대로 자연의 본성에 알맞은 생활을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우리를 구제하는 길이라는 그의 신념을 역력하게 나타낸다. 명상록 가끔 읽습니다.
뭔가 지칠 때, 뭔가 힘이 필요할 때 읽고 있으면 힘이 나는 책입니다. 로마의 황제 121년에 로마에서 출생하였다고 하니까요.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이 로마의 황제였던 한 인간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살고 있던 황제의 직위를 가진 사람 또는 그냥 보통의 인간, 어쨌든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나 의무나 권리를 행하고 살았을까요? 네. 오늘은 운명에 대하여 라는 부분을 제가 낭독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시간 되실 거예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생명이 나날이 꺼져간다는 사실 외에 또 다른 사실 하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어떤 사람의 생명이 얼마간 더 연장된다 하더라도 과연 사고력이나 이해력이 그대로 남아서 사물을 뚜렷이 식별하고 신과 인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색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노년기에 접어들더라도 신체적 배설작용이나 식욕, 상상력 등에는 크게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힘, 의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힘, 최후의 순간을 분별하는 힘, 그리고 그동안 숙련시킨 이성의 기능은 쇠퇴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사물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력은 점점 쇠약해져 가기 때문이다. 네. 명상록은요, 짧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번호 내에 본인이 그때그때 기록한 거를 이렇게 쓴 것을 편집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어진 글이 아닙니다. 네. 살아보니 노년이라는 것은 중년, 노년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그렇게 늦게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얼마 전에 20대였던 사람이었어요. 금방 30대 되고 금방 40대 되고 부모 밑에서 공부하고 땡깡 부리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금방 부모가 되고 금방 나이가 들고 금방 노년을 바라보고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나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고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요. 네. 그런데 이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말한 분별의 힘도 사라지고 이성의 기능도 쇠퇴하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냥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면 될까요? 내가 이제껏 수년 동안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습관들, 반복되는 생각들 그대로 그냥 살면 될까요? 아니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죠. 습관이 나를 바꿔요. 어떤 습관?
어떤 습관으로 살아오셨나요? 조금씩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사실 변화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죠. 저는 나 자신을 크게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젊을 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삶이었고 저에게는.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제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커다란 애착도 없었고 그냥 빨리 살다가 빨리 가야지. 굉장히 염세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하니까 이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를 변화시키고 싶고 나의 존재로서 그냥 그대로 가치를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감정을 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나에 의해 만들어진 걸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생각이 아니네? 우리 엄마 생각이 여기 있네? 우리 아빠 생각이 여기 있네? 내 친구들 생각, 내가 주변에 만났던 사람들의 생각이 내 머리에 내 생각이라고 앉아있네? 거기에서 내가 만족을 하고 있나? 아니면 불편해하고 있나? 라는 걸 좀 살펴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 자기 자신의 생각을 좀 객관화해서 지켜보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네, 그 나를 좀 바라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네, 또 좋은 책을 읽는 것도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놓치지 않고 사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힘, 분별력, 판단력, 다양한 감성들이 녹슬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독서인 것 같아요.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 자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돌이켜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한 40대 정도 되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은 어떠했나,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로서 지금의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떤 방향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이만 먹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들, 또 후배들에게 작게라도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작게라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네, 좋은 책을 열심히 읽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기억해야 할 것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속에는 신의 은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오븐에 빵을 구울 때 빵의 표면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기술적으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일종의 아름다움으로서 식욕을 돋구어준다. 또한 잘 익어 벌어진 무화과, 썩기 직전의 올리브도 아름다움을 한층 더한다. 고개 숙인 벼이삭, 사자가 인상을 쓸 때 생기는 주름, 멧돼지의 콧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 역시 자연의 또 다른 과정으로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것들이며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서 삶의 희열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우주의 신비로운 활동으로 생성된 모든 것들을 깊은 통찰력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무엇 하나 즐겁지 않은 것이 없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맹수의 으르렁거리는 잎을 볼 때도 화가나 조각가의 작품을 보듯 찬탄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며 청춘 남녀 사이의 감도는 열정적인 사랑뿐 아니라 나이 들어 쭈글쭈글해진 노인의 주름살에서도 일종의 원숙한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모습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 그 자연의 산물에 대해 진실로 애착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깊은 감명을 느끼는 것이다. 네. 이분은 이분은 참 멋진 분이었을 것 같죠? 이런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고 살고 있나요? 네, 여러분. 아름다움을 보고 살고 계시나요? 네. 그저 남의 미운 것만 바라보시나요? 아이고 미워라, 아이고 미워라, 아이고 미워라. 네. 나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보지 못하는 시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서 모든 게 미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내가 혹시나 누군가를 보고 화가 좀 난다거나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 행동이 도드라지게 미운 게 보인다거나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내면 아이가 나에게 사랑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걸 딱 놓고 잠시 앉아서 그냥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해줘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사랑하는 모습들을 일깨워줘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굉장한 치유 효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거기다가 조금 더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내가 이럴 때도 사랑해, 내가 이럴 때도 사랑해, 내가 이럴 때도 사랑해.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너는 사랑스러워, 예뻐, 예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제 자신에게 계속 사랑으로 다독다독 해주면 그 시선이 사라져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화가 나는 모습, 그 사람을 쳐다볼 때 분노가 올라오는 모습 이런 시선들이 조금씩 사라져요. 네. 그런데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금방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나를 보호해줘야 돼요. 최대한 나를 보호해줘야 돼요. 바깥에 나를 굉장히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는 나쁜 존재가 있는데 무조건 거기 가서도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내가 힘이 약할 경우는 일단 나를 보호하고 피하고 나를 보호하면서 상황을 조금 피하고 그렇게 격리하거나 나를 보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는 법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좋은 건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한꺼번에 막 기적처럼 뭔가 막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내가 나를 많이 바라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거나 좌절하거나 내가 또 어렵거나 대인관계에서 조금 힘들게 느껴지거나 그럴 때는 나 자신에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빛나고 사랑으로 가득한 아이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내면 아이를 현재의식이 돌보는 과정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과정이니까 꼭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세요. 또 국가나 사회에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굳이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지 등 잡다한 사념에 사로잡히다 보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잃게 된다. 즉, 자기 내면의 통치자에 대한 충성심을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다. 네, 내면의 통치자라고 말을 했어요. 내면의 통치자, 우리 안에 신이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안에 내면 아이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 마음, 나를 주도하는 내 생각, 그것을 생각을 분산시키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의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는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우고 맹목적이며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감정 따위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 갑자기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도 정확하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세요. 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타인이 왜 저러지? 타인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저러는 거지? 저 사람이 무슨 감정으로 저러는 거야? 라는 쓸데없는 생각에 자기 자신을 허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라도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정도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상태를 스스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나의 감정 상태가 지금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거의 대다수 그렇게 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의 주권자는 나니까, 내 감정의 주권자는 나니까, 내 사고와 판단의 주권자는 나니까, 주권자가, 힘을 가지고 있는 주권자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라는 것은 나에 대한 모든 힘을 스스로 놓아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욕망과 쾌락으로 괴로워한다거나 시기와 질투, 경쟁심 따위를 갖는 일 없이 언제든 마음속의 것을 말해야 할 때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해야 한다. 언제든 마음속의 것을 말해야 할 때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의 뜻은요. 시기와 질투, 경쟁심, 욕망과 쾌락 등으로 괴로워하는 감정을 마음속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의 감정을 마음속에 두지 않고 평상심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만 머릿속에 담아두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말과 행동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당당해진다는 것은 자기 안에 깨끗한 사고, 불필요한 감정들을 버리고 깨끗한 사고와 감정을 유지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아웃풋이죠. 쾌락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어떤 고통에도 능욕당하는 일 없이 자신의 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네.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당당하고 숭고한 싸움의 투사이며 일체의 격정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운명에 할당된 것을 유유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정의감에 불타 있으며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위의 온갖 사념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는 우주라는 직조물 속에서 자기 자신만의 특정한 실을 찾아내어 자신의 관심사에서만 능력을 발휘한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명예로운 것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유용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를 이끄는 운명은 보다 높은 곳에서 지시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여론이 아니라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선인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스스로에게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는 그들의 찬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스스로에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뭐가 어떻고 저 사람은 뭐 행동이 어떻고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속 험담하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조차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만족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을 명예롭고 당당하고 멋진 사람으로서의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지저분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네. 쉽지 않죠. 하지만 쉽지 않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정말 좋은 글 너무 많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 책은 배움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운명, 죽음, 인간의 본성, 자연의 순리, 우주의 질서, 선과 악, 혼돈, 사회적 존재, 영혼, 도덕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하는, 자라나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꼭 읽어보기를 강추하는 책이고요. 또 삶의 변화가 있는 분들, 저의 경우는 결혼을 해서 출산을 했을 때 삶의 커다란 변화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쪽 세상만 바라보다 새로운 세상이 양쪽으로 펼쳐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세상을 살다가 자식이 생김으로써 달라지는 그 세상의 시야가 들어와요. 세상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렇게 혼자 아가씨 혼자 또 누구의 자식으로서 살다가
출산을 해서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커다란 변환의 관점에서 시간에서 있을 때 또 언제일까요? 중년 이후가 되겠죠. 그죠? 중년의 어떤 변화가 찾아올 때 또는 사춘기 네, 그렇게 삶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찾아올 때 생각의 변화도 함께 찾아오고 그때는 항상 어떤 질문을 나에게 하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라는 질문을 저는 누구라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나를 다잡아주는 좋은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상록. 네. 중년. 제가 중년이에요. 중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독서로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독서는 이제까지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새롭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관점을 만들어줍니다. 네, 좋은 책과 더불어서 멋진 나의 모습, 행복한 나의 모습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또 만나요. 안녕.